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저랑 남자친구는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결혼을 한 사이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건데요. 이 악마 같은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교제를 하시고 실제로 같이 이제 동거를 하시면서 뭔가 같이 돈도 모았고 생활비로도 같이 사용하고 이런 사실 경제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남자친구분께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 이별하시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우리 상담자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의뢰인께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지내셨는데 남자친구가 믿음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사연인데요. 사실혼 여부가 아마도 이제 쟁점이 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담자분은 아니, 우리 정말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7년 동안 교제를 하고 그중에 2년은 실제로 같이 동거를 하면서 경제 생활을 정말 같이 한 그런 사이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두 부부는 이제 사실혼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혼의 의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칭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혼인 생활의 실체,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귄 기간이나 동거 기간도 중요하고 이에 더불어서 당사자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보면 경제 생활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점은 사실혼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상담자분과 남자친구분의 그런 관계의 일부분은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내가 정말 소송을 해서 남자친구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고요. 관할은 가정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정행위 저지른 것인지 단순히 그냥 타인과 그냥 연락을 하는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위자료의 정도도 달라지고 또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데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상담자분의 상황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담자분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피해를 받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인 그런 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혼 관계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사실혼 관계에 따른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 내용과 손해 액수를 별도로 입증해서 제기해야만 하는데 그 경우에 또 관할도 아마도 이제 민사소송이 될 가능성이 그쵸.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전형적인 청구가 아닌 비전형적인 청구로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상담자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네. 입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이 너무 정말 화가 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혹시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SNS상에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 이제 SNS에 올리는 이제 뭐 내용이나 방법도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SNS에 그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적시하면서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글을 올린다면 물론 이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소연하기 위해 올리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남자친구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 점은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주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당하셨을 때 아니 이거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자칫하다가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상담자분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남자친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걸로 보이고요. 그 사실혼 관계까지 형성된 경우라면 그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본건에서 남자친구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의 삶을 이제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과 더 길게 만나서 만약에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된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도록 조금 추스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자분의 정말 정신적인 충격과 그리고 또 상처가 굉장히 크실 텐데 모쪼록 좀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도 잘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